2026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못해 데일 정도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소리가 있죠? 코스피가 정고점을 돌파했다.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는 장밋빛 소식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 주변을 둘러보면 표정이 밝은 분들보다 오히려 초조해 보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여기가 꼭대기라 곧 떨어질지 몰라 밤잠 설치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이렇게나 좋다는데 여러분의 수익률은 과연 그 속도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 다 잔치하고 있는 마당에 문 밖에서 구경만 하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라는 소외감에 가슴을 치고 계시진 않나요? 남들이 신고가라고 환호할 때 누군가는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기묘한 상승장. 과연 여러분은 승자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종목 추천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2026년 대격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실전 투자 태도와 자산 배분 전략을 담았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남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던 반도체 투자의 공식이 2026년 현재 아주 처참하게 박살났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참 쉬웠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니까 적자가 났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고, 흑자 전환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다고 하면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고꾸라지기도 반대로 기술력이 압도적이라는데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알던 순환형 사이클이 직선형 성장으로 체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반도체 시장이 마치 사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구조였다면 2026년의 반도체 시장은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해일은 모든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파도를 탈 줄 아는 아주 견고한 배들만 저 높은 곳으로 실어 나르고 낡고 구멍난 배들은 오히려 수면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히고 있죠. 지금 코스피를 이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AI라는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위해 이 기업들이 핵심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위기의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의 비극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는 이유. 그것은 시장의 돈이 극히 소수의 1등 기업에게만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1등이 가면 2등, 3등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누리며 함께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기술의 장벽은 너무나 높아졌고 자본의 집중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이제는 1등이 시장의 수익 90%를 가져가고 나머지 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냉혹한 승자 독식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 관련주 아무거나 사면 되겠지라는 과거의 안일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고가 랠리는 과거의 유동성 파티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흔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AI라는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오르는 실적의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성층권을 뚫고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웬만한 호재에는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조금이라도 성장의 둔화를 보이거나 기술적 우위를 놓치는 순간 신고가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 상황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축제 같지만 그 이면에는 소외된 자들의 절규와 선두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의 투자자는 단순히 오를 것 같다는 감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기업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상승의 끝에서 나는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어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복잡한 반도체 경제학의 속살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상승을 마냥 즐거워만 해서는 안 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을 꿰뚫는 경제학적 원리를 아주 쉽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투자를 할 때 가졌던 생각은 대형마트의 생리와 비슷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라면이나 생수처럼 누구나 필요하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죠. 하지만 2026년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마트가 아니라 오직 단 한 명의 귀빈만을 위해 준비되는 명품 수제 정장이나 최고급 오마카세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는 코모디티의 탈피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공장을 짓고 물건을 찍어내면 전 세계 PC 제조사나 스마트폰 제조사가 그걸 사가는 구조였습니다. 물건이 모자라면 가격이 폭등하고 너무 많이 찍어내면 가격이 폭락하는 전형적인 공급 중심의 사이클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AI 반도체는 다릅니다.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우리는 이런 복잡한 계산을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수한 칩이 필요해라고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딱 맞춘 커스텀 반도체가 제작됩니다. 즉, 이제는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고객의 까다로운 입맛을 완벽하게 맞추느냐는 기술적 패자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들으시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데이터를 나르는 편도 1차선 도로였다면 HBM은 그 도로를 수직으로 수천 층 쌓아 올린 초고속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인공지능 뇌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들어오는 길이 좁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 데이터 고속도로를 누가 더 높고 튼튼하게 쌓느냐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가 이번 랠리에서 먼저 승기를 잡았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원하는 열방출 기술과 적층 기술을 가장 먼저 완성했기 때문이죠. 반면 삼성전자가 한동안 고전했던 이유도 기술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이 맞춤형 시장으로의 급격한 전환에 적응하는 속도가 과거의 대량 생산 성공 방식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2026년 현재는 삼성전자도 HBM4를 통해 대반격을 가하며 주가를 회복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도 누가 더 많이 찍어내느냐의 숫자가 아니라 누가 생태계의 열쇠를 쥐고 있느냐는 질적인 성장이 주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주가가 이렇게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며 오르기만 하는데 이거 정말 거품 아닌가요? 나중에 수요 다 차면 예전처럼 다시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말이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AI 회의론이 고개를 들 때마다 주가가 휘청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지금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세상이 온다니까 일단 선부터 깔고 장비를 팔았습니다. 결국 선이 다 깔리자 수요가 줄어들고 주가는 폭락했죠. 하지만 지금의 AI는 다릅니다. 지금의 상승은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것을 넘어 그 장비 위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서비스와 수익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로만 닫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도로 위에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배달 로봇이 다니면서 통행료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와 같습니다. 즉, 인프라 구축 단계가 지나면 서비스 확장 단계라는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비싸 보이지만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면 그것은 거품이 아니라 실적인 것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IT 투자인데 그럼 반도체 기업들도 결국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는 논리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불황일수록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더 똑똑한 AI를 원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하게 만들어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욕구는 불황일수록 강해지거든요.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이제 반도체 계단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뜨거운 상승장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외 대장주들의 거침없는 질주에 몸을 맡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나 혹은 반대로 가장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장의 노이즈를 걸러내고 진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2026년 하반기 이후를 대비해 어떤 실전 전략을 짜야 하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릴 구체적인 해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반도체 열풍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 시장의 변화와 그 이면의 경제 원리를 공부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죠. 2026년 하반기 그리고 다가올 2027년을 대비해 여러분이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실전 자산 배분 전략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슬림화와 1등주 집중입니다. 이제는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해서 관련 기업들이 다 같이 오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양극화가 극심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계좌에 이름도 생소한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그 자금을 생태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 1등 기업으로 옮겨야 합니다. 팹리스에서는 엔비디아, 파운드리에서는 TSMC, 그리고 메모리와 HBM4 리더십을 다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압도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의 투자는 종목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종목의 비중을 높이는 싸움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전략은 반도체 계단식 매수법입니다. 현재 주가가 신고가 부근이라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아까 반도체 사이클이 계단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계단은 오르다가 반드시 잠시 평평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불타기를 할 때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로 주가가 10에서 15% 정도 눌림목을 형성할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내의 매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한 번에 다 밀어넣지 말고 전체 투자금의 30% 정도는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에 공포가 찾아올 때마다 그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신고가에서 사는 용기가 아니라 눌림목에서 견디는 인내심이 여러분 수익률의 앞자리를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야의 확장, AI 인프라로의 분산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라면 반도체 칩만 봐서는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는 반도체는 넘쳐나는데 정작 그 반도체를 돌릴 전력과 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한편에는 반도체를 뒷받침하는 전력 인프라 기업, 차세대 냉각 시스템 관련주,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니치 종목들을 섞어 주어야 합니다. 반도체라는 나무가 잘 자라려면 토양과 햇빛이 필요하듯 AI 반도체의 토양이 되는 인프라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변동성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세련된 전략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26년 반도체 시장의 민낯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흔히 주식 투자를 운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자 심리의 게임입니다. 남들이 왜 오르는지도 모른 채 환호할 때 그 이면의 경제적 논거를 이해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기업의 비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2026년의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기회의 땅입니다. 비록 과거의 공식은 깨졌지만 새로운 성장의 법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진 종목이 과연 AI라는 거대한 해일 위를 멋지게 항해할 배인지 아니면 낡아서 가라앉을 배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판단이 서지 않을 때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늘 변화를 읽어주고 진실을 말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에 든든한 방패가 되고 거친 시장을 헤쳐나갈 날카로운 창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1%에 준비된 투자자이십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믿고 손으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저 내일경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내일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